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권자 재판 신청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공직선거법 상고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최근에 4연속 불출석도 있었고요. 그 대장동 업자들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도 4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던, 그래서 뭐 강제 조치까지 법원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보신 그대로 본인의 대장동 의혹,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얘기가 하나 있어요. 6월 3일 일단 이 불출석 얘기도 있지만 6월 3일에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이 끝난다. 아직 뭐 선고날은 겠지만 결심 공판이 6월 3일에 끝난다. 이런 얘기가 정혁진 변호사님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아마 오늘이 공판 준비 기일이었을 겁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 오늘 2번째 했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판 날짜를 쭉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3일이면 오늘이 4월 초니까 이제 2달 뒤면은 충분히 재판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저 위증교사죄는요, 그렇게 어려운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심도 한두 달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생각보다 길어졌던 거고요. 예. 항소심은 1심의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6월 초에 결심을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항소심 결론이 이게 그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에는 항소심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위증교사 판결이 너무나 좀 상식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아니 세상에 위증한 사람이 유죄인데 어떻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판결은 살다 처음 보는 판결인데, 그런 것들이 그 다시 바로잡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저 6월 3일이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가정인데 4월 4일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선고가.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대통령이 파면돼서 있을 조기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 날짜가 대략 한 6월 3일, 6월 4일. 그럼 그 시점 언저리인데, 또 항소심에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대선 중간에 어떻게 재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 또 1심 무죄가 뒤집히면 또 그것도 파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파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대선이 바로 그 직후 6월 3일 날 동일시에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그 전주에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나 이 소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은 좀 멈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1차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도 전 역시 이 사건 자체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수사권을 사용해 왔고, 또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 불출석 사유서도 처음에 포괄적으로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건건이 걸면서 안 나온다라고 일종의 사법을 불신하는 거 아니냐, 자꾸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프레임을 계속 걸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지점들은 사실은 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번 불출석에 이제 강제 조치도 법원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6월 3일 한번 다시 한번 자막을 부탁드릴게요. 김기웅 대변인님. 물론 뭐 6월 3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재판,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야 수순대로 되겠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혹은 위증교사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대법원 판단, 앞으로 이 시점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결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죠. 검찰의 구형량은 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검찰 얘기고 본인들은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을 더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대표는 얘기합니다. 헌법 84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 중인 이 부분도 중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탄핵 소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듯 여기에서 말한 탄핵 소추는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은 엄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40여 후보자를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헌재를 본인들의 어떤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헌법 84조에 의해서 뭔가 어떤 논란이 있을 때 본인 위주로, 본인 뜻 위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다 떠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 도리어 또 당선이 되더라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중지된다고 이미 말씀까지 한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통합적인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얘기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 얘기는 저희가 적잖이 많이 만나봤었는데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중인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에 마지막 재판 그리고 선고날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6월 말이나 7월 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대표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